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젯밤에 울산까지 내려가서 언양불고기집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났고 그동안의 갈등을 모두 씻고 정권교체에 한몸이 되기로 했다.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항복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김종인과 이준석이 항복을 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이준석은 김종인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김종인, 이준석과의 이 한 달에 걸친 갈등, 이 전체, 한 달 과정 전체를 돌아보면 윤석열의 압승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 윤석열의 압승인지를 하나둘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이 틀 안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밀당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이면 선대위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출범을 앞둔 마지막에 이준석과 김종인이 사실상 항복을 하고 윤석열 품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항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많은 또 걱정, 앞으로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김종인에게 왜 전권을 주느냐, 그 다음 이준석을 만나러 울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 두 가지 점에서 많은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간 것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원해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올라오겠다, 서울로 오겠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 뒤에는 김종인이 있는데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만큼 챙기고 있다. 이만큼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느냐. 그 속에 이제 이번 한 달간의 갈등에 윤석열이 압승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배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냐 하면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키라고,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로 계속 기울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자신이 진정 전권을 지는 원톱으로서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위를 모두 총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선대위로 운영을 하겠다.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주지만 각종 그룹에 의한 견제, 김병준, 김한길을 통한 견제와 균형, 이런 식으로 선대위를 운영하겠다라는 보관을 밝힌 겁니다. 이 보관, 윤석열 후보의 처음부터 짠 이 틀, 선대위의 이 틀, 그 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겠다, 나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김종인 위원장이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버틴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합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톱으로서 총괄하면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대위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그럼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역할 조정이 있느냐? 자리를 옮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김병준 위원장이 돕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돕게 될 것이다. 현재 그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짜놓았던 그 틀 안에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수긍을 하고 들어온 셈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난 다음에 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부터 소통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자신과의 사이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상호 합의까지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자신은 서로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견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이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다면 뭐 때문에 싸웠느냐? 뭐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느냐? 뭐 때문에 당무를 거부하고 가출한 것처럼 그렇게 전국을 떠돌았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요구해왔던 윤석열 핵심 측근에 대한 인사조처 이런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비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모욕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싸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어제 대선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강조해온 부분으로서 윤석열 후보도 충분히 인정하고 윤석열 후보도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뒤에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젊은 층에 대한 공약입니다. 젊은 층에 대한 공약은 이준석 대표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스윙보트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한 것이고요.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당무 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랬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선대위가 출범을 하고 나면 기존 당무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선대위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거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뜻에 따라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제 당무도 총괄하고 선거 업무도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에서 당무가 선대위로 옮겨가는 이런 과도적인 상황입니다.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당대표가 대선 후보의 의사에 모두 따르는 겁니다. 그마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면 실질적으로 당대표도 김종인 대표가 되는 셈이죠. 이제 이준석은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업무에 자신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당내 입지가 없습니다. 당내 입지가 없거나 당내 입지가 굳건하지 못합니다. 당내 주류는 윤석열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소위 중진들, 현역 의원들 역시 주류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적인 지지도 없고 당원들의 지지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장점이고 단점이고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원들의 지지나 조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현실적인 정치에서 중도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많은 지지나 조직을 포기하고 중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내 지지가 없는 김종인과 이준석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때를 쓴 겁니다. 자신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주류들, 당의 중진들을 좀 제어하면서 자신들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때를 쓰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 응답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무 패싱을 한다, 파리떼를 제거해야 한다, 많은 요청, 많은 때를 쓰고 있는데도 윤석열 후보는 침묵을 지켰던 겁니다.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그 자체로 이미 권력입니다. 권력의 중앙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주변에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중진 그룹,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한 그룹, 또 당내에 있었거나 당 밖에 있으면서 또 새로운 그룹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 관한 자신의 구상,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모두, 이 그룹들을 모두 지켜본 겁니다. 누가 가장 대선 국면에서 유용하겠느냐. 이제 서로 간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 중앙을 놓고 서로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 일할 자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윤석열 후보 가까이에는 당 중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당 중진들을 좀 밀어내지 않으면
김종인과 이준석의 주장은 자신들이 일할 공간이 없다, 좀 밀어내 달라라는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울산을 내려가는 행동으로 응답을 한 겁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언제나 행동과 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굳이 서울에서 이준석 대표를 불러도 될 텐데 울산까지 갔습니다. 울산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준석을 보러 간 것이 아니죠. 이준석 뒤에 있는 김종인 모두를 보러 간 것이고, 김종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 이준석과의 식사 자리에 때 맞춰서 자신도 총괄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 윤석열의 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선언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가준 이유는 자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진들, 당내의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매우 신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중진 그룹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경고를 준 셈입니다. 이렇게 중진과 김종인, 이준석, 그 다음 또 형성될 많은 그룹들에 대해서 대선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정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정권은 권력의 중앙, 윤석열 후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통제 아래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선대위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이제 이준석은 김종인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윤석열은 김종인과 이준석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90일 남은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또 이런 목리를 부리지 않겠느냐, 갈등이 없겠느냐, 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갈등이 일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갈등만 일어나는 것, 그걸 정말 국민들이 비판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등은 계속 김종인 그룹과 당 중진 그룹 간의 갈등, 또 다른 그룹과의 갈등, 계속 갈등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갈등은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품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선거운동을 해가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신임을 해주고, 일을 못하면 좀 밀었다가, 또 이쪽이 일을 열심히 하면 또 땡겨서 신임을 해주고, 이쪽을 밀고, 이렇게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이 전체, 야권 전체를 핸들링해 갈 것이다.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는 말을 듣고 홍준표 의원이 어젯밤에 그 청년의 꿈, 그 사이트에 올린 얘기가 재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를 활용해서 김종인 문제, 이준석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행이다, 잘된 일이다. 내가 그래도 김종인,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 됐구나. 나는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예전의 홍준표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입니다. 홍준표다운 멘트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홍준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할 수 없는, 홍준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는 데는 김종인이 홍준표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의원의 중차대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정치적인 협상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정치적인 협상을 하자면 또 밀고 당기는 견제도 필요하고 통합을 우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겁니다. 이걸 놓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어떤 선택들을 해가는지,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대표와 직접적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여지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앞으로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중진들의 주도권은 좀 줄어들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었다. 누가 정말 능력이 있고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젠 진정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까지 김종인과 이준석의 목리,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경험에서 보듯이 권력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당대표가 바뀔 수도 있고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거의 좌지우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는 권력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렇게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좀 시간을 너무 끈 부분 이런 부분은 있지만 윤석열 후보 특유의 그 뚝심, 윤석열 후보의 제가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권력 운용, 권력 관리, 용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일 선대위가 출범을 하고 나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뀔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오늘 그까지 내려간 김에 울산에 내려간 김에 부산에서부터 합동 유세를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그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 동남풍 윤석열이 이준석의 손을 잡고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